시인 만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시인 최영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준입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건강이 편치 않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임신의 전화를 받고 네.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네. 있는 중이라서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돼 있고 목소리도 많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라 이걸 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제 머릿속에서 수만 볼트의 번갯빛이 왔다 갔다 했었지요. 그러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 기회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수락을 했지요. 네. 수락을 했지만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시소리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소리 연습을 못 해가지고 네.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네. 염려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네. 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오늘 또 비까지 막 오시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기 선생님을 만나 뵈러 온 이곳은요, 광진구에 있는 국악마을 음악학원인데요. 국악마을과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예, 그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네. 시와 노래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와 노래가 함께 있을 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전달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시를 낭독할 때 판소리 가락을 이용한다면, 네. 판소리 가락으로 제 시를 노래한다면 뭔가 색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마음으로 이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제가 판소리를 배운 음악학원이고요. 원장 선생님인 남경호 선생님한테 네. 제가 네. 배웠지요. 아, 네. 1년 넘게 배우면서 네. 이걸 바탕으로 제 시 3편을 시소리라는 이름으로 창작을 했고 네. 또 이 시소리라는 이름으로 네.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도 아,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그럼 있겠네요. 시소리 하신 게. 맞습니다. 예. 네. 시소리 최영준 치면은 언제든지 네. 볼 수가 있죠.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소리는 네. 판소리 가락으로 시를 노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판소리 가락으로 시를 노래하는 게 시소리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떤 건지 궁금한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제 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네. 시를 먼저 낭독을 하고 네, 네. 난 후에 시소리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시 지금이 가장 좋은 때 듣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코스모스가 들판에 붉은빛, 분홍빛, 하늘빛 시를 쓴다. 농염한 가을빛 숨결이 되어 흐른다. 첫사랑의 심장을 가슴에 안은 채 온몸을 불태운 지난날의 태양은 지고 어둠 속 일기일해의 순간 거친 비바람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시름을 잊은 듯 덩실거리는 코스모스의 저 해맑은 미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지금이.
그러면은 판소리 가락으로 이제 선생님 시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제 코스모스가 들판에 제 붉은빛 분홍빛 하늘빛 시를 쓴다. 영만 가을빛 숨결이 대요 대요 흐른다. 제 사랑의 심장을 가슴에 아는 채 몸을 불태우 난날에 태양은 지고 어둠 속 일기일회의 순간 좋다. 거친 비바람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시름을 잊은 듯 덩실거리는 코스모스 해맑은 미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마시고. 제 공연 하나 본 거. 좀 됐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쓰셨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죠. 그렇죠. 일기일회. 네,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시간도 이미 과거가 돼 있죠. 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신체상 리듬을 볼 때 네, 30세가 넘어가면은 네, 우리 몸 상태는 하얀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의미를 생각할 때 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009년 문학과 창작으로 등단하시고 2011년에는 새우등꽃 꽃잔치 첫 시집을 내셨습니다. 이 시집으로 성균문학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프로이트의 방을 출간하셔서 제 두 번째 시집을 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2009년에 등단하셨는데 좀 늦게 등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뒤늦게 시를 쓰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던 중에 중국어 하셨네요. 예예 네. 중국어 배우면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던 중에 네, 학창 시절에 그리워했던 시인의 모습이 네,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문화 아카데미 방사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 공부를 하고 네, 시를 쓰게 됐었죠. 네, 그때부터 쓰셨네요. 네. 시를. 그 전에도 사실은 습작 같은 것을 많이 했죠. 혼자서. 네,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 네. 했죠. 아. 네. 그러셨네요. 그러면은 시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2009년에 등단하시고 11년에 3년 만에 첫 시집을 내신 거네요. 2년. 2년 2년 만에. 그렇죠. 네, 2년 만이죠. 네. 그때는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네.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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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늦게 등단하시면서 열심히 쓰셨는데 어떤 시가 선생님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시는 내 영혼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안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지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네. 진정성은 물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네. 시 300이면 사무사라는 대목이 있죠. 네. 이는 시에 대한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는 독자에게 상상력과 함께 네. 시인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는 역설적으로 네. 시인이 진정성이 없다면 음. 그 작품 또한 시경의 사무사 정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네. 독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경의 사무사 정신이 네. 바로 시인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과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늦게 등단하셨어도 끊임없이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쓰시고 계시는 그런 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는 기본적으로 네.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동아건설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 건설회사 다니셨네요. 네. 그중 6년간을 네. 중동 사막에서 아, 생활을 한 적이 있죠. 네. 그 중동 사막은 네. 저에게 제 삶과 영혼을 숙성시켜주는 오크통이었습니다. 네.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네. 삶은 꽃을 피우고 음. 열매를 맺고 시가 됐죠. 네. 지금도 사막을 떠올리거나 생각을 하면은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삶에 대한 열기가 네. 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막 그러면은 모래만 막 있는데요? 아니면은 미국에 갔을 때는 보니까 사막이 전부 다 모래는 아니고 뭐 풀 같은 게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막에 따라서 네. 비가 오는 곳도 가끔 있어요. 아, 네. 비가 오는 곳은 1년에 한 차례만 와도 네. 풀들이 자란 곳이 있고 아, 1년 내내 네.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죠. 그런 데가 완전한 그 사막이라고 할 수가 선생님 있죠. 계셨던 사막은 어떤 곳이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사무실은 주로 이제 그래도 그 벌거숭이 사막에서는 네.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아. 설치를 하죠. 네. 그래서 작업장은 이제 사막 안에서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또 쉬는 시간에 네. 차를 타고 이렇게 네. 멀리 사막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아, 그러면 그 사막에다가 건설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사막 내에서 건설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죠. 예. 순사막으로 있는 지역은 이제 건설이 안 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어떤 그 항무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데다 이제 건설을 하죠. 그때 추억이 굉장히 이렇게 속에 선생님 삶 속에 녹아들어서 많은 시가 됐나 봐요. 첫 번째 시집의 사막 시가 예, 여러 편이죠. 좋았었어요. 예. 저는. 네. 선생님 사막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중동 사막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슬람 중동 국가들은 음식에 있어서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아, 네. 그게 첫 번째 술을 못 먹게 하고요. 아, 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이 두 가지 음식은 상당히 피하기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네. 저희 나라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두 네. 가지는 참 피하기 어려운 네. 음식들인데 어려움이 많죠. 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좋은 능력과 기술이 있어서 네. 몰래 이 네. 술을 담궈서 먹었습니다. 아, 사막에 뭐가 있어서 술을 담을 수 있어요? 보통 재료는 포도를 가지고 아, 이스트를 배합해서 이렇게 담그는 술이 맛이 또 기가 막혀요. 아, 그래서 많이 그렇게 포도만 해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트를 넣네요. 넣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만들죠. 그런데 하루는 네. 이 몰래 담근 술을 여러 명이서 함께 먹고 난 후에 네.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네. 한 사람이 네. 소변이 마려워서 네. 실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필 문이 없어서인지 그때 야간 순찰 경비대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네. 그걸 발견하고 네.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아이고. 네. 문제는 노상방뇨가 문제가 아니라 네. 술 냄새가 난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당장 경찰서로 네. 들려갔고요. 당시 이제 현지인들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네. 현지인 말에 의하면은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재판까지 받고 재판까지요? 그 결과 권장 100대를 맞고 추방당했어요. 곤장 100대요? 예, 예. 민주시대도 아니고. 네, 거기에 그런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 그게. 아, 네. 그 문화 속에서 그런, 네. 그런 술 먹었을 때라든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네. 벌을 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벌을 권장을 맞은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외국에 돈 벌러 왔다가 네. 술 때문에 네. 돈도 못 벌고 추방당한 사람이 됐죠. 아주 그러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은 추방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우디에 이제 입국을 못하게 되죠. 네. 그럼 여담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술을 즐기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부터 혹시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네. 몇 잔씩 마십니다. 저는. 네. 그 중동 계실 때도 많이 드시진 않으셨었네요. 아 그렇죠. 그때도 이제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몰래 담근 술을 가끔씩 먹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끼어서 네. 한두 잔씩 한 적이 네. 있죠. 네. 네. 그 외국에서의 생활이 긴데 그리고 또 가서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술이 필요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음식 네. 중에 하나죠. 네. 네.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네. 선생님 지금 치료 중이시고 그러긴 한데 다음에 내실 시집이나 아니면 시소리 공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제가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투병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계획들은 아직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치료 빨리 끝내시고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회복되면은 예. 네. 마지막으로 시소리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럴까요? 네. 대붕의 날개인데 네, 이 네. 시는 네. 건설 공사장에 있을 때 네. 비가 오는 날이면은 네. 비둘기들이 비를 피해서 그 공사장 처마 아래로 모여드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의 삶도 네. 크게 다를 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썼던 시입니다. 네. 네. 이 시를 그러면은 우리 진행자님께서 한번 낭독을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시소리로 한번 불러보고 네.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붕의 날개.
최영준. 비 오는 날이면 비둘기 한 무리가 공사장 처마 아래 모여든다. 우산을 접듯 젖은 날개를 접는 모양이 움츠린 내 어깨를 닮았다. 온 몸을 흔들어대자 깃털에 맺힌 빗방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황사로 얼룩진 시간들이 떨어져 내리고 빗물에 젖은 생의 무늬가 바닥으로 번진다. 기지개를 펼 때면 뼈마디에 웅크리고 있던 꿈의 빛깔이 허공에 무지개처럼 펼쳐진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 하루 일당을 셈하는 듯 구구단 소리 요란하다.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어깨에 달린 식구들의 눈망울처럼 커가고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날개를 갖고 싶은 욕망이 빈 날개를 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 한 번 날아오르면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대붕의 날개인 양. 네. 옳지. 대붕의 날개. 아. 비 오는 날이며 옳지. 쓰. 비둘기 한 무리가 옳지. 아. 공사장 처마에 모여든다. 옳지. 쉬고. 우산을 접은 듯이 옳지. 다. 젖은 날개를 접는 모양이 옳지. 줄이 다. 쉬고. 어깨를 닮았다. 좋다. 온몸을 흔들어대자 옳지. 깃털에 맺힌 빗방울들이 쉬고. 사방으로 흩어진다. 좋다. 황사로 얼룩진 시간들이 떨어져 내리고 빗물에 젖은 생의 무늬가 바닥으로 번진다. 기지개를 펼 때면 뼈마디에 웅크리고 꿈의 빛깔이 허공에 무지개처럼 펼쳐진다. 오는 날은 공치는 날. 하루 일당을 셈하는 듯 구구단 소리 요란하라. 빗방울 소리는 어깨에 딸린 식구들의 눈망울처럼 커져가고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날개를 갖고 싶은 욕망이 이 날개를 펴서 겨울 바람을 일으킨다. 한 번 날아오르면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대붕의 날개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화면에는 안 보였는데요. 고수는 남경원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